이번에 저희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18학번이고요. 여기도 땡땡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맡은 업무는 이제 청년복지, 주거복지, 이웃돕기, 특화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랑 특화사업이 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시청이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뭐 기업이나 단체 같은 곳에서 각종 후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후원을 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한테 연계해서 모니터링까지 하는 게 이제 이웃돕기 사업이고요. 그리고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랑 차상위 계층분들 대상으로 방역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뭐 수도꼭지나 방충망 이런 게 고장 나면 수리해드리는 이제 생활기동대 사업이라고 좀 주거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포함되어 있고요. 청장년층 위주로 뭐 생필품이나 먹거리 정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특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선배님께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이 중에서 하나씩 키워드를 뽑아주시면은 제가 키워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 텐데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네, 먼저 키워드 첫 번째 뽑아주시겠어요? 계기 키워드를 뽑으셨는데요. 그럼 사회복지 공무원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을 선택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는 3학년 2학기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좀 취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들던 시기였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제 좀 사회복지 공무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좀 선택한 이유는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졸업을 하고 발령이 나면은 24살이잖아요. 24살에 만약에 운이 좋아서 발령이 받으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은 좀 일찍 들어올수록 좀 이득이 많은 직업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일을 하다가 안 맞으면 좀 빨리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래 버티면 그건 또 그것대로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쪽이든 좀 빨리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준비 과정을 뽑아주셨어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21년도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22년도 6월 달 시험을 봤는데요. 이제 4학년 때 두세 과목만 이제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학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도 절대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졸업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학업이랑 병행을 해서 공부를 했고, 보통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달마다 공무원 경계 경쟁 시험이 열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하시면 6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저는 좀 그게 불안했거든요. 6개월밖에 공부를 못 한다는 점이. 그래서 조금 더 1년을 채우고 싶어서 7월 달부터 좀 공부를 해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공부 방법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선배님만의 공무원 시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저만의 공부 방법이 딱 있기보다는 좀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1차 강사 분들이 짜주신 커리큘럼 위주로 좀 들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총론 총 5가지를 좀 듣다 보니까 5과목에 이제 1타 강사 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는 이손재 강사님을 들었고, 영어는
이동기 강사님, 한국사는 문동균 강사님, 사회복지학계로는 어대훈 강사님, 행정법 총로는 써니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기초부터 쌓아야 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강사분들을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강사님을 찾아서 시험에 들어가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려면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 스펙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려면은 필수 조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나오는 2급 자격증으로 시험을 봤고요. 1급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조금 더 다른 과목에 집중하고 싶어서 1급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엑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엑셀이 업무를 하다 보면 명단을 좀 취합하거나 추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엑셀 함수를 좀 활용해서 하면은 시간이 좀 단축되기 때문에 엑셀을 미리 배워두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컴활 능력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거 자격증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엑셀 능력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두 개를 좀 우선적으로 따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선배님이 학교에 다니실 때 진로에 도움이 되었던 교내 프로그램이나 뭐 대외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교내 프로그램이랑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공무원 쪽이 대외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점수가 높은 쪽이 더 유리한 업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시는 대외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아예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보통 하시게 되신다면은 좀 여러 방면으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뭐 노인이면 노인만 하고 아동이면 뭐 아동만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좀 꿈이신 분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좀 다양하게 분야를 좀 경험을 하시면서 시야를 좀 넓혀 가시는 게 나중에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사회복지 쪽이 아니더라도 뭐 괜찮으니까 최대한 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쪽 시험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사회복지 공무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다른 직렬보다 조금 더 수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제 자격증 수당이라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뭐 1급이나 2급 자격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시면 자격증 수당이 나와요. 이것도 약간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자격증 수당이 있고 또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수당이 또 나와서 아무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복지직 간의 사이, 관계 이런 게 좀 끈끈한 것 같아요. 복지직이 좀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좀 업무를 물어볼 때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동기들끼리 조금 더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좀 업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쪽에 대해 뭐 지침이 매년 개정된다거나 그리고 또 노인, 장애인, 아동 업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서로 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런 업무들을 본인이 다 이제 해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서 뭐 재직했을 때 좀 부담감이나 뭐 지침을 매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조금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술 먹고 전화하는 민원인이 많다? 좀 상대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은 뭐 기초연금이나 뭐 수급자 급여와 같이 돈이랑 관련된 업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세요. 자기가 돈을 못 받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인을 많이 생각하고 좀 배려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목소리나 뭐 말투에서 묻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민원인 분들이 다 캐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이 기본적으로 좀 장착하고 있어야 좀 민원 업무 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실 때 바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많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그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하는 말씀이 안 되면 다른 길을 빨리 찾는 게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은 보통 1, 2년 정도 공부하시면은 다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면은 다른 길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 역량에는 무엇이 있나요? 커뮤니케이션, 공감 능력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민원 업무를 상대할 때 자기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사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한편에 또 꽁꽁 싸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응대할 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공감 능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꺼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 아까랑 좀 반대긴 한데 또 얘기하다 보면은 뭐 욕설이나 필요하지 않는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마음속에 담아두다 보면은 결국 굶어서 휴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좀 공직 생활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뽑아주세요. 슬럼프가 오거나 힘드셨을 때는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보통 슬럼프가 왔을 때는 3개월 차 때가 제일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기초적인 이제 지식들을 다 흡수한 상태라서 몸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들 슬럼프가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슬럼프인가? 이게 나만 오는 건가? 싶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분들도 보통 3개월 차 때 슬럼프가 많이 온다고 하셔서 좀 그거에 위안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슬럼프가 좀 왔을 때 여행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주변에서 제가 좀 힘들어 할 때 여행을 같이 가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리프레시도 하고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대 나만이 유일한 팀에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기. 저는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만원 버스와 지하철로 40분 출퇴근하시는 것과 텅텅 빈 버스와 지하철로 90분 출퇴근하시는 것. 무조건 전자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월요일 연차 대 금요일 연차. 저는 금요일 연차. 사회복지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게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직업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사회복지 쪽은 특히 더 아무래도 많은 고충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디기 힘드셔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복지직 간의 우배가 끈끈한 게 사실 내부의 적은 크게 없거든요. 외부의 적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감수하면서 같이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 공직에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